안녕하세요. 확실한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는 소소한 범입니다. 자, 요즘 병력 없는 분들 찾기가 더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유병자 실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실비의 종류도 일반 실비, 유병자 실비, 노후 실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중에 병력이 많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유병자 실비 보험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A보험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일반 실비, 즉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실비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는 소식에 제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다수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실비보험을 할증 조건을 통해 준비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할증 제도란 보험료를 할증, 즉 추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주로 병력에 따라 할증 금액이 달라지므로 심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상담해 드린 저희 고객님의 경우 60대 아버님이셨는데요. 당뇨약을 복용한 지는 10년이 넘으셨고 약 2년 전에 교통사고로 2주 정도 입원하신 병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할증을 통해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셔야 했지만 유병자 실비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유병자 실비는 일반 실비보험과 다르게 약제비 그리고 비급여 3종 특약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비급여 3종 특약이란 비급여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중식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이 세 가지 특약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실비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통원 시 약제비는 물론 위에 3종 특약까지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65세 남성 기준이고요. 1급 상해 기준입니다. 월 보험료는 84,025원이고 부담부 조건은 없습니다. 병력은 당뇨병으로 인한 약 복용을 10년 이상 하셨고요.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염자를 2주 입원하신 고객님이셨어요. 또한 연령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60대이신 분들이라 3천만 원 한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입원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통원 시에는 1회 15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해 질병 모두 보장이 가능하시고 급여 시에는 최대 80%, 비급여 시에는 최대 70%를 보장을 받으십니다. 자, 비급여 3종 특약은 최대 3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회당 3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제한 후에 보장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일반 실비보험과 똑같은 보험인데요. 이쪽에 할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은 점은 첫째, 통원 시 약제비나 기존에 드시던 약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둘째,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보장을 받게 되고, 셋째, MRI, MRA 같은 비급여 검사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실비보험은 현존하는 모든 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을 구성해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보험이 실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실비보험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준비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당뇨약을 드셔도 가입이 되는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꼼꼼하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항상 최선의 제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여 쓰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일반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실비보험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만큼 심사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가입이 안 되셨고 현재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에 대해서
할증을 받아서 가입이 되는 그런 보험사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입을 못 시켜준다.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달 중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 외 예외 질환을 여러 가지를 두어서 대장용종을 제거를 했다거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할증 제도를 통해서 일반 실비보험 가입을 가능하실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설계사님들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진행해 본 후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유병자 실비도 나쁘지 않아요. 유병자 실비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일반 실비보험이 보장 범위가 더 넓은데 일반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일반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뇨 때문에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일반 실비보험으로 전환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재확인을 해 보신다 해도 손해 보실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 유병자 실비보험에 대한 어떤 사례이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됐다고 하면 그분에게 일반 실비보험 가입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 당시에는 유병자 실비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조건이었어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유병자 실비보험을 준비를 해 드렸는데, 얼마 안 돼서 디스크로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협심증, 스텐트 삽입 수술하시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유병자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실 거다 생각을 해서 유병자 실비보험 비싸기만 하고 준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장 다 되셨습니다. 1,000만 원 이상씩 나오셨는데, 병원비가 병원비가 1,000만 원 이상씩 나오셨는데 유병자 실비를 통해서 다 보장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지금처럼 일반 실비보험이었다면 보장을 더 받으셨겠죠. 그리고 그 후에 비급여 치료, 주사나 그리고 뭐 도수 치료 이런 거 받으시는데 유병자 실비는 이런 부분은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실비보험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디스크 수술을 했다거나 당뇨약을 드신다거나, 뭐 물론 이분같이 협심증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인제 중대 질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시고요. 그 외에 당뇨나 디스크 수술, 대장용종 제거, 뭐 그 외에 약 700개 정도의 예외 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인제 불러드릴 수는 없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고 할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보험료가 얼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일반 실비보험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심사를 다시 받아서 할증 제도를 통해서 가입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유병자 실비는 너무 비싸서 못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일반 실비로 심사를 다시 한번 받아 보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비보험은 일반 실비보험, 유병자 실비보험, 그리고 노후 실비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심사가 제일 까다로운 거는 일단 노후 실비보험이 심사가 가장 까다로워요. 노후 실비보험은 방문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방문 진단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병력이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대신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는 제일 높은 나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실비보험. 일반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실비보험, 요즘은 4세대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1년 갱신에 5년 재가입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반 실비보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제 유병자 실비보험. 유병자 실비보험의 조건은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이나 재검사 소견이 없으셔야 되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그리고 7일 이상의 치료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5년 내에 중대 질환 치료나 진단 받으신 적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병력이 너무 많으시는 분들은 유병자 실비보험도 가입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유병자 실비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입원 이력이 있으셔 가지고 최근에 지금 심사에서 거절하신 분이 있거든요. 유병자 실비보험도 안 되시는 분이 계시고 뭐 또 당뇨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 병력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반 실비보험 심사를 통과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인제 할증이 좀 붙어서 원래 보험료는 뭐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만 원 정도 붙어서 한 7-8만 원 정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대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험료가 좀 나가더라도 다른 보험료를 좀 줄이더라도 준비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게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단독 실비 가입 가능한 보험사는 인제 취급하는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에서는 딱 한 곳 단독 실비 가입 가능한 회사가 한 곳 있는데 아쉽게도 이 보험사는 당뇨이신 분들은 일반 실비로 가입이 안 되세요. 뭐 유병자 실비는 어디든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런 예외 질환으로 인해서 일반 실비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사에는 일단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제 건강보험이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안 되고요. 건강보험을 무조건 필수로 같이 심사를 받고 인수를 받으셔야 돼요. 거기는 단독으로는 안 돼요. 할증 조건부로 인수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단독 실비가 안 되고 건강보험하고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은 쪼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보험을 준비할 때 기본으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잖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상해, 질병 이렇게 딱 상해하고 질병 이렇게만 나뉘잖아요. 그리고 약관상 제외하는 항목이 뭐 좀 이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모든 상해,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고 입원이나 통원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암보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실비보험에서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해요. 근데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생활비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비는 실제로 내가 낸 병원비,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가장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에서 소소한 보험 채널을 검색해서 그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이 같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세요. 실비를 2개 가지고 있는데 꼭 하나를 정지해 놔야 할까요? 저는 꼭 정지를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비가 2개면 물론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뭐 500만 원 받을 거를 이쪽에서 250 이쪽에서 250 받아서 어차피 받는 건 500만 원이니까 '하나는 정지를 해 놔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이면 이 2개로 해서 한도는 1억 까지 늘어나고 또 자기 부담금이 요것도 절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할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 2개가 있으면은 자기 부담금도 더 저렴하게 바뀌고 한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실비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2개를 다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원 한도 같은 경우에 이번 한도는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한도가 늘어나니까 좋은데 통원 한도는 보통 최대 많으면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4세대 실비는 20만 원, 20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이면은 40만 원으로 통원 한도가 늘어나니까 저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험료가 정말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 중지해 놓으시면 좋죠.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중지를 해 놨다가 살렸을 경우에 그 살리는 시점에 맞는 실비로 그 재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중지하는 시점에 실비로 재개가 돼요. 그래서 중지를 해 놨을 때 예전 같은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지를 해 놓으셔도 괜찮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2개를 다 유지하시는 걸로. 단체 실비하고 개인 실비 보통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예.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어서 중지해 놓으면 중지해 놓은 시점에 실비로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자, 실손보험이 1세대인데 처음에 2만 원이었던 실비보험이 8만 원으로 지금 갱신해서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80세까지 만기이신 것 같은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1세대 실비는 90% 보장이고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70%에 급여 80% 보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급여, 비급여 구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보장은 줄어들어요. 보장 비율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보장 범위는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옛날 실비에서는 되지 않았던 뭐 신경 관련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현재 실비는 보장이 가능해서 일부 치매도 보장이 되시기 하거든요. 치과 같은 것도 보장이 되시고. 네. 1세대 실비를 4세대 실비로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면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저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 쪽하고 그러니까 정신 쪽, 정신 관련하고 디스크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뭐 물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는 보험사도 있는데 두 개만 통과를 하면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서 보장료를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유지를 하시고 '내가 이 보험료를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제 표준화 이전 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갱신되면 이제 보험료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인지 아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거를 보고 저도 전환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할 건데 이왕이면 저도 어 고객의 입장이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거를 포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최대한 갖고 있다가 전환은 나중에 하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 좀 힘들 때 하려고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네요. "실비는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장 내용을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입 시점에. 지금은 다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 실비보험 지금 가입하시려는 것들은 보장 내용이 모두 동일하세요. 다만 본인의 병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인수하는 조건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보험사마다 위험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인제 보험사 여러 군데 하는 설계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심사를 넣어 보시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심사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리고 뭐 병력이 없다라고 하면 보험료 비교만이라도 해서 자기한테 합리적인 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